자, 2장 피벗 테이블 작성 및 관리 확인 학습 한번 볼게요. 자, 확인 4-2번 파일을 열고 다음 작업을 완성합니다. 자, 1번 전표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필터는 지불 확인, 열은 전표 번호, 행은 납품일, 견적액의 합계를 표시하는 피벗 테이블을 새 워크시트에 만듭니다. 새 워크시트의 이름은 월별 분석으로 적용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피벗 테이블은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삽입 메뉴에 피벗 테이블, 그죠? 에서 만드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나면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제일 먼저 골라야 될 게 필터, 그죠? 그 다음에 열 목록에 들어갈 거, 행 목록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새 워크시트에 만들 건지 기존 워크시트에 만들 건지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고요. 문제에서는 새 워크시트에 만들라 그랬고, 그리고 나서 그 새 워크시트의 이름을 월별 분석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 4-02 파일 열어놨고요. 문제에서는 전표라고 하는 워크시트에서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표 안에 셀 포인터 넣고 삽입 탭에서 피벗 테이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잡히니까 저희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을 하는데, 문제에서는 새 워크시트에다가 만들려고 그랬죠. 자, 새 워크시트 선택을 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나와요. 자, 원하시는 항목, 해당하는 항목들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필터에 지불 확인 갖다 넣는 거예요. 자, 지불 확인 드래그해서 필터에다 갖다 놓고요. 자, 열은 전표 번호예요. 그럼 전표 번호 열에, 그 다음에 납품일은 행에, 그 다음에 감령역은 견적액의 합계거든요. 자, 그럼 견적액 드래그 하게 되면 기본 함수가 합계가 잡힌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고 전표 분석, 전표 앞쪽에, 그러니까 원본 워크시트 앞쪽에 시트 1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져요. 자, 새 워크시트의 이름을 월별 분석으로 적용해야 되니까 시트 이름 바꾸는 방법 두 가지, 더블 클릭하시던지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이름 바꾸기. 그래서 월별 분석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월별 분석 엔터. 자, 여기까지 1번 문제요. 되셨죠? 자, 피벗 탭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2번 월별 분석 워크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에 지불 확인 값을 가진 데이터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슬라이서를 추가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미납인 데이터만 표시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이 슬라이서, 그 다음에 타임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했죠. 시간 막대. 자,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 자, 볼게요.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필터링을 하고 싶으면 자세히 보기, 더보기 단추를 눌러서 원하는 자료들을 필터링 한단 말이에요. 약간 불편하긴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서라고 하는 거는 아예 이 필터 창이 별도로 나오게 되는 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슬라이서를 한번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슬라이서 어디냐면, 자, 피벗 테이블 안에다가 셀 포인터를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셀 포인터를 넣어야지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디자인 탭 두 개가 생기는 거고요. 슬라이서 같은 경우는 이 분석 탭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밖에를 선택하게 되면 이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 포인터 안에다 놓고 분석 탭에 이 필터 가시면은 슬라이서 삽입과 시간 표시 막대 삽입 두 개가 보인단 말이죠. 자, 슬라이서 삽입 하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 열리고요. 어떤 필드로 슬라이서를 만들 건지
선택하시게 돼 있어요. 자, 뭐로 하라 그랬냐면 지불 확인 값을 가진 데이터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그랬죠. 자, 지불 확인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미납인 데이터만 표시한대요. 자, 그럼 미납 클릭하시면 미납인 자료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슬라이서 추가하는 2번 문제였어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월별 분석 워크시트에서 전표 번호를 10단위 그룹으로 묶습니다 했어요. 그룹 묶는 거네요. 자, 바로 문제 볼게요. 자, 그러면 월별 분석 워크시트 여기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전표 번호가 누구냐면 여기 열 레이블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왔죠? 이거를 이제 10단위로 묶는 거예요. 자, 그룹으로 묶을 때는 해당하는 부분, 그룹으로 묶고자 하는 부분을 아무데나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세요. 그러면 중간에 그룹 메뉴 보이세요? 클릭. 자, 시작과 끝은 문제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대로 기본값 놔두면 되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세 번째에 있는 이 단위예요. 이 단위를 수정을 하시는 건데 문제에서는 10단위로 그룹으로 묶는다 그랬거든요. 기본값 10으로 나와 있죠. 네, 확인 하시면 1부터 10까지, 11부터 20까지 등등등 해서 100까지 10단위로 묶였어요. 이게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4번 월별 분석 워크시트에서 견적액 필드를 제거합니다. 예, 견적 우리 저기 값 영역에 들어있었죠. 견적액 필드를 제거하고 청구액의 90%를 계산하는 실청구액 이름의 새 계산 필드를 만들어 피벗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그랬어요. 계산 필드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특정한 필드 제거하고 계산 필드 만드는 작업까지 두 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월별 분석 워크시트에서 견적액 필드를 제거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화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있죠. 여기 값 영역에 견적액의 합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빼라는 얘기죠. 자, 제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삭제하고 싶은 필드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 피벗 테이블 필드 창 밖으로 빼면 돼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고 싶은 아이를 클릭을 합니다. 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타나고요.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필드 제거 있죠? 필드 제거 클릭. 그러면 값 영역이 제거가 됐어요. 자, 하나 됐고요. 이번에는 이제 계산 필드 추가해야 되죠. 자, 계산 필드는 어디 있냐면 자, 분석 탭에 들어있어요. 분석 탭에 계산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필드 항목 및 집합 활성화되어 있는 거 있죠. 클릭하시고 계산 필드 선택.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 열리고요. 자, 이름 입력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 실청구액이죠. 자, 실청구액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아래쪽에 수식 제로로 들어가 있는데 자, 0 지우시고요. 수식이 뭐냐면 청구액의 90%래요. 그러면 청구액 곱하기 9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예, 추가 단추 눌러서 이 필드 하단에 추가가 된 걸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됐죠? 자, 그러면 이 값 영역에 7청구액 합계라고 해서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됐죠? 4번 문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갈게요. 자, 5번 월별 분석 워크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의 총 합계행을 제거합니다. 총합계행하고 총합계열하고 이렇게 있었죠. 디자인에 앞에 보시면 레이아웃이 있고요. 자, 4가지 레이아웃이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자주 나와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총합계가 있네요. 자, 눌러보시면 행 및 열의 총합계를 해제, 안 보이게 하거나
행 및 열의 총합계를 설정하거나, 그러니까 행, 열 총합계 둘 다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하는 거랑 행의 총합계만 보이게 하는 거, 열의 총합계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설정이라는 메뉴가.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총합계, 행을 제거한다 그랬으니까 총합계, 행을 제거하는 건 없잖아요. 행의 총합계를 제거하는 건. 그죠?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죠. 그럼 어떻게?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 선택. 그러면 여기 있는 행의 총합계, 행이 없어집니다. 그죠? 네, 5번 문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6번 갈게요. 자, 6번. 월별 분석 워크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에 진한 회색 피벗 스타일 어둡게 9라고 하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적용하고 행 머리글 스타일을 제거합니다 했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스타일이에요. 예, 얘가 스타일인데 뭐 문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 스타일 창 가보시면 정확하게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엑셀 버전하고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거랑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엑셀 2016이지만 메뉴 구성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따가 보시면 되겠지만 제 엑셀도 이 진한 회색 피벗 스타일 어둡게 9라는 스타일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피벗 스타일 어둡게 9 라고 하는 스타일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둡게 9라고 하는 게 회색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자, 시트 월별 분석 워크시트 열어야 되겠죠? 자, 여기 피벗 스타일, 피벗 테이블 안에 셀 포인터 놓으시고요. 자, 스타일 어디 있냐면 디자인 탭에 있어요.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에 여기 보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있죠. 자, 자세히 보기 단추 눌러 보시면 자, 어둡게 피벗 스타일 어둡게 9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일단 어둡게로 가는 거예요. 예, 어둡게. 그리고 얘가 일련 번호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가거든요. 얘가 피벗 스타일 어둡게 1이에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번. 이 파란색. 얘가 피벗 스타일 어둡게 9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한 회색이라고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행머리글 스타일을 제거합니다. 바로 왼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이 있어요. 지금 행머리글과 열머리글이 둘 다 적용이 되어 있죠? 네, 행머리글 스타일을 제거하라 그랬으니까 체크 해제. 그죠? 행머리글 체크 해제 하시면 되겠어요. 자, 6번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7번. 전표 분석 워크시트에서 부장 직급이 제일 위쪽에 오도록 이동합니다. 이거는 필드 데이터를 이동하는 문제거든요. 자, 시트 보시면은요. 전표 분석 워크시트 맨 앞에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행 레이블에 직책이죠. 과장, 대리, 부장, 사원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부장 직급을 과장 위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즉 A4번 셀에 부장을 위치하고 나머지 밑으로 밀어내리란 얘기예요. 자, 피벗 테이블에서 어떤 특정한 레이블 안에 데이터 순서를 바꿀 때는 특별한 기능 없고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부장 선택 하시고 이동하려면 마우스 화살표가 이렇게 상하좌우 십자 모양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I자 모양 보이죠? 예, I자 모양. 자, 과장 위에다가 올려다 놔야 되겠죠? 마우스 버튼 띄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떤 특정한 필드의 순서 바꿀 때는 드래그 앤 드랍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번 문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8번. 전표 분석 워크시트에서 열 뒤에 각 직급에 대하여 가장 높은 청구액을 보여주는 열을 추가합니다. 그랬어요. 가장 높은 청구액. 그죠? 이게 필드겠죠? 필드고 가장 높은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최대값. 네, 최대값. 뭐에 대해서? 직급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열 추가하는 문제예요. 열 추가하는 문제예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전표 분석 워크시트에서 열 D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새로운 열을 하나 추가를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피벗 테이블 필드에 가장 높은 청구액이죠. 그러니까 여기 합계, 청구액의 합계와 견적액의 합계는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에다가 청구액의 최대값이라는 필드를 하나를 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요 청구액을 값 영역으로 드래그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청구액 2의 합계라고 해서 필드가 DL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함수를 바꿔야 되겠죠? 예, 함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 D3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면 뭐가 있어요? 값 요약 기준 있다 그랬죠? 여기에서 최대값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8번 문제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열을 추가하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문제에서는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 그랬죠. 그거랑 이렇게 특별하게 열 추가하는 거랑은 달라요. 이거는 계산 필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개 구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9번 전표 분석 워크시트에서 셀 G4에 get pivot data 함수를 사용하여 신민철 과장의 실청구액을 계산합니다. 그랬어요. 자, get pivot data 함수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에서는 직접 get pivot data라고 하는 함수를 썼었죠.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자, 요거 G4셀 찍기 전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피벗 테이블 안에서 신민철 과장의 실청구액을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지금 이제 행 레이블 안에는 직급만 나와 있잖아요. 실제 이 신민철 과장 이름이 보여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과장 앞에 더하기 단추 클릭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신민철 과장의 실청구액이 몇 번 셀에 있어요? 그죠? B 7번 셀에 있죠. 이거. 그죠? B 7번 셀.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G 4번 셀 클릭을 하시고요. 자, 얘도 수식이잖아요. 자, 이퀄 하신 다음에 B7 클릭을 하세요. 어때요? B7 클릭하시면 get pivot data 해서 자동으로 함수가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즉 피벗 테이블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본문에 했던 거 직접 우리가 썼었죠. 본문에서 연습한 거랑 지금 저희가 한 거랑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본문에서는요, 어떤 특정한 값과 값들을 이용을 해서 결과를 도출을 해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피벗 테이블에 만들어진 자료 하나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피벗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개의 자료를 조합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get pivot data를 직접 쓴 거고요. 지금 이 문제는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값이 정해져 있죠. 값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equal 하신 다음에 그 해당 셀을 클릭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엔터 치시면 구해지는 겁니다. 그럼 386,500원 그대로 가지고 오겠죠? 예, 됐죠? 자, 9번 문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전표 분석 워크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테이블 형식의 보고서 레이아웃으로 변경하래요. 자, 보고서 레이아웃 바꾸는 거예요. 형식이 테이블 형식, 뭐 요약 형식 이런 여러 가지 있었죠. 변경하시고 각 항목 다음에 빈 행을 제거합니다. 그랬어요. 자, 시트 보시면은요. 전표 분석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테이블의 형식을 바꾸는 거고요. 테이블 형식으로. 그 다음에 부장 밑에 한 줄, 요렇게 빈 줄이 들어가 있죠. 빈 행.
요거 비냉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으로 가요. 레이아웃에 보고서 레이아웃 있죠. 자,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레이아웃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 있는 테이블 형식으로 변경,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 항목 다음에 비냉 제거. 자, 비냉은 보고서 레이아웃 바로 오른쪽에 있죠. 각 항목 다음에 빈 줄 제거. 그죠? 클릭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피벗 테이블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죠. 조금만 이제 생각해서 말만 잘 끊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셔서 2장 피벗 테이블 작성 및 관리에 대한 확인 학습 같이 풀어봤어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3장에서 봬요.